우리 집 비번은 국가기밀인가요? 시댁과의 프라이버시 전쟁. 여보세요? 엄만데. 아, 비번이 안 눌려? 바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막힌 겁니다. 며느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비번 바꾼 거 말씀드렸어야 했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시는 거지? 여러분, 이 상황 낯익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시댁과의 프라이버시 전쟁입니다. 특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둘러싼 갈등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한쪽에서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기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있다고 맞섭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서운함과 며느리의 답답함, 이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일단락 갈등의 시장.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 경기도에 사는 김영애 씨 가명 62세는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합니다. 결혼 5년 차 아들 부부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김 씨는 주말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애들이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반찬이라도 해줘야죠. 김 씨는 처음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았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출근한 시간을 피해 조용히 다녀오곤 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거실도 살짝 정리하고 화장실 휴지도 채워두고 나오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해요. 요즘 택배 도난이 많아서 바꿨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새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 비밀번호 좀 알려주지.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요즘 바쁘셔서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갔나? 아니면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나? 며칠 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가서 불편했던 거 아니야?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와이프가 집에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당연한 배려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마음. 한편 며느리 박지연 씨 가명 33세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아기가 없다는 건 알아요. 반찬도 맛있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던 지연 씨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어머, 집에 있었어? 회사 간 줄 알았네. 지연 씨는 그날 화장도 안 하고 헐렁한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시어머니가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이고 편하게 있네. 그래야지라며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날에는 남편과 싸우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셨지만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가장 최악이었던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놀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두 분이 마주치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지연 씨는 그 사이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지연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 좀 바꾸자. 그리고 어머니께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해줘.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 나는 서운해도 되는 거야? 지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꾸되 시어머니에게는 보안 때문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하지만 지연 씨는 새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시어머니를 덜 서운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세대 간 인식 차이. 이 갈등의 핵심은 바로 가족의 경계선에 대한 세대 차이입니다. 60대 이상 세대는 대가족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한 집에 살거나 적어도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당연했죠. 방문은 일상이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개인보다 우선이었어요. 김영희 씨도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가 매일 들어와서 살림을 챙겼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며느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반면 30대 젊은 세대는 핵가족 시대에 자랐습니다. 자기만의 방이 있었고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으며 컸죠. 결혼 후에도 우리 집은 부부만의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침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와 쉬고 싶은데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집을 편안한 공간이 아니게 만듭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기혼 여성 중 68%가 시댁 식구라도 방문 전 연락은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45%만이 이에 동의했죠.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말과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의는 있다는 말이 팽팽히 맞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단락 현실 속 다양한 케이스들 당신의 이야기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담 사례를 종합해보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케이스 1 반찬 테러 유형. 반찬은 고마운데 너무 많아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민지 씨 가명 35세의 고민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러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가십니다. 김치, 나물, 찌개, 조림.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문제는 민지 씨 부부가 이 많은 반찬을 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벌이라 저녁을 거르는 날도 많고 외식도 자주 하거든요. 결국 반찬은 상하기 일보 직전까지 냉장고에 쌓여 있다가 버려집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갖다 준 젓갈 먹어봤어? 하고 물으시길래 식은땀이 났어요. 진작에 버렸거든요. 민지 씨는 남편을 통해 반찬을 조금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먹다 남으면 버리면 되지라고 하셨대요. 그분 세대에는 음식을 넉넉히 해놓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결국 민지 씨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직접 시댁을 방문해서 반찬을 받아오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섭섭해하셨지만 민지 씨는 이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2 청소 대행 서비스 유형. 청소는 감사한데 제 물건까지 만지시면. 인천에 사는 이수연 씨 가명 31세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들를 때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가십니다. 좋은 일이죠. 문제는 수연 씨의 사적인 공간까지 정리한다는 겁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화장품을 정리하고 옷장을 열어 옷을 개켜놓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청소하십니다. 한 번은 수연 씨가 아끼던 빈티지 향수병을 지저분하다며 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지저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정리해둔 건데 어머니 기준으로는 어지러워 보이나 봐요.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한 번은 침실 서랍장을 정리하시다가 수연 씨의 일기장을 발견하셨대요. 물론 읽지는 않으셨겠지만 수연 씨는 그 사실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제 공간이잖아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씨는 결국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문 전에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해줬더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냐며 한동안 서운해 하셨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시는 분위기랍니다. 케이스 3 감시 카메라 유형. 제 생활을 너무 자세히 아세요. 부산에 사는 정혜진 씨 가명 34세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들렀다가 집안 상태를 보고 혜진 씨의 생활 패턴을 파악합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요즘 바쁘구나, 빨래가 안 널려 있으면 밤늦게까지 놀다 왔나, 화장실이 더러우면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다 아세요.
한 번은 혜진 씨가 감기로 하루 쉰 날이 있었어요. 낮에 푹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약과 죽을 가져오신 건 고마웠지만 낮에 자고 있었다는 걸 들킨 게 불편했대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며칠 뒤 시댁 모임에서 시누이들에게 혜진이가 감기로 하루 쉬면서 낮에 푹 잤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진 거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혜진 씨에게는 자신의 일상이 시댁 식구들에게 다 공유된다는 게 불편했어요. 제 삶이 투명인간처럼 다 보이는 기분이에요. 숨 쉴 틈이 없어요. 혜진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문 전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섭섭해 하셨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가 편해야지라며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케이스 4 깜짝 방문 유형.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가 마주친 날. 대전에 사는 김나연 씨 가명 32세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납니다. 어느 주말 친정 엄마가 놀러 오셨어요.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수다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인사만 나누고 각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연 씨는 그 사이에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차와 과일을 내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내가 방해가 되나 싶어 일찍 가시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내가 찾아온 날인데 마침 친정 어머니가 오셨네 하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죽을 맛이었죠. 더 난처했던 건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 친정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연아, 시어머니가 비번 알고 계신 거야?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시네? 나연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편하게 못 살겠구나 싶으셨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나연 씨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머니 모두에게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케이스 5 열쇠 논쟁 유형. 비번은 안 알려줬는데 열쇠를 만들어 오셨어요. 광주에 사는 박소희 씨 가명 36세의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입니다. 소희 씨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해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소희 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열쇠 하나 받아서 복사했지. 소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엄마가 열쇠 하나만 달라고 하시길래 반찬 넣어두실 거라고 하셔서 라며 변명했어요. 저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제 동의도 없이 남편이 시어머니께 열쇠를 드린 거잖아요. 결국 소희 씨는 현관 도어락을 아예 교체했습니다. 지문 인식 방식으로요. 그리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시어머니께 집 출입 수단을 드리지 마. 이 일로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도 소희 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통점 경계의 부재. 이 모든 케이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며느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집이니까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문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만 옳다고 우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단락 갈등의 심리학 왜 이렇게 힘들까? 도어락 비밀번호 하나로 왜 이렇게 큰 갈등이 생길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 같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심리적 역학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리 거절당하는 두려움. 심리학자들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키우며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결혼은 일종의 상실입니다. 이제 아들의 1순위는 엄마가 아니라 아내니까요. 이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며느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식이 돌봄입니다. 반찬을 해주고 집을 청소하고 손주를 돌보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이를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한국의 60대 여성들은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대부분이 돌봄 제공자예요. 그런데 그 역할마저 거부당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미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들에게 며느리집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다는 증표예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건 가족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우울감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문제는 작은 일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며느리의 심리 침해받는 자율성. 반면 며느리의 심리는 자율성과 통제감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죠. 특히 자기 집이라는 공간은 이 자율성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공간에 들어온다면 자율성이 침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심리학자 최수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은 현대인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밖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고객에게 맞춰야 하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마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맞벌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집은 나만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2%가 시댁 식구라도 사전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더욱이 며느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 시댁일, 시댁 어른들 챙기기,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유지. 이 모든 걸 해내면서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내어줘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 거지? 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한 며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명절도 다 챙기고 시부모님 생신도 잘 챙겨요. 그런데 제 집만큼은 제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공감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심리 샌드위치 신세.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동시에 아들과 남편이라는 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두 역할이 충돌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섭섭해하고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서운해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쪽을 상처 입히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많은 남편들이 이 갈등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엄마도 이해해줘, 와이프도 좀 참아줘 하며 양쪽에 적당히 둘러대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남편은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고 와이프도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그냥 두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들의 무력감은 결국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다 보니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문화적 차원효와 개인주의의 충돌. 이 갈등은 개인의 심리를 넘어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효 중심의 가족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미덕이었죠. 며느리는 시집 식구가 되어 시댁의 일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를 중시하고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우선시합니다. 결혼해도 우리 가족보다 나와 배우자가 더 중요하죠.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비밀번호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효도하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반박하죠. 사회학자 김혜경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전통적 가족 가치와 현대적 개인 가치가 공존하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특히 시댁 관계는 이 혼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세대별 가치관 조사를 보면 60대의 72%가 가족은 개인보다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30대는 38%만 동의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욕구 인정하기.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욕구 인정입니다. 시어머니의 욕구도 정당하고 며느리의 욕구도 정당합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며느리는 내 공간을 통제하고 싶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이 두 욕구가 현재의 방식으로는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사랑 표현 방식이 예고 없는 방문과 돌봄에서 사전 약속된 만남과 소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며느리의 경계 설정 방식도 무조건 차단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으로 조정되어야 하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단락 현명한 해결책 모두가 행복한 방법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남편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성공 사례들을 종합해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 1. 명확한 경계선 설정하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안지혜 씨 가명 34세 부부의 사례를 볼까요? 지혜 씨는 결혼 1년 차에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 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두 사람이 의논해서 몇 가지 가족 규칙을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들이 제안한 규칙은 이랬습니다. 규칙 1. 방문 전 최소 2시간 전에 연락하기. 갑작스러운 방문은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정성껏 준비해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 2.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하기. 대신 일요일 저녁은 시댁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니 시어머니도 안심하셨죠. 규칙 3. 반찬은 한 달에 2번만. 너무 자주 주시면 다 먹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 반찬을 어떻게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규칙 4. 청소나 정리는 함께 할 때만. 혼자 계실 때 정리하시지 말고 함께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조금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님이 불편하셔서가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시고 싶어서라고 진심을 전하자 이해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이 규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규칙이 있으니까 오히려 편해라고 하시고 지혜 씨도 예측 가능하니까 덜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해결책 2. 기술의 도움받기. 두 번째 해결책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이 발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임시 비밀번호 기능. 대부분의 스마트 도어락은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방문하신다고 연락 주시면 그날 하루만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인천에 사는 이민아 씨 가명 32세는 이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가 내일 이 시쯤 갈게 하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임시 비번을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들어오시고 저도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시어머니도 허락받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덜하다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받으셨으니까요. 동시에 며느리도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죠. 출입 기록 알림 기능. 일부 스마트 도어락은 문이 열릴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최유진 씨 가명 35세는 이 기능 덕분에 안심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연락 없이 오셔도 제 폰으로 알림이 와요. 오늘 집에 가셨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나중에 전화 드려서 오늘 오셨다면서요? 말씀 좀 해주시지 하고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유 캘린더 활용. 구글 캘린더나 네이버 캘린더를 시댁 식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수연 씨 가명 33세는 가족 캘린더를 만들어서 시부모님, 남편 자신의 일정을 모두 공유합니다. 이날은 저희 약속 있어요. 이날은 집에 있을 거예요 하고.
미리 표시해 두니까 어머니도 그걸 보고 방문 날짜를 정하세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해결책 3. 대안적 친밀감 만들기. 세 번째 해결책은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시는 이유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예요. 그렇다면 방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정기적인 외부 만남. 광주에 사는 박하은 씨 가명 31세는 매주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납니다. 시댁에 가면 부담스럽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좋으시대요. 이 방법의 장점은 중립지대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영역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니까 훨씬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온라인 소통 활성화. 요즘은 카카오톡 밴드 같은 메신저가 발달했죠. 이걸 활용해서 자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서연 씨 가명 34세는 시어머니와 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나눕니다. 아침에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점심 뭐 드셨는지 오늘 날씨 어떤지 이런 이야기 나눠요. 자주 연락하니까 어머니도 저희가 잘 지내는 걸 아시고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면 굳이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 만들기. 서울 강남구에 사는 윤미래 씨 가명 36세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요가 배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같이 운동하고 끝나면 밥 먹고 헤어져요. 집은 서로 안 가요.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쌓으면 집 출입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4. 남편의 적극적 중재. 네 번째 해결책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소통해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엄마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엄마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서운해 하실까봐, 섭섭해 하실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편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에 사는 강민수 씨 가명 37세는 용기 내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가 의논한 건데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불편하셔서가 아니라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엔 어머니가 서운해 하셨지만 아들이 직접 말하니까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말하면 저 애가 날 싫어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이 말하면 얘들이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 편 들어주기. 남편은 명확하게 아내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새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이준호 씨 가명 35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울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내가 불편하면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이후 준호 씨는 어머니께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저희 부부의 공간이에요. 오시려면 미리 연락 주셔야 해요. 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지만 결국 이해하셨고 지금은 훨씬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다리 역할하기. 남편은 양쪽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박준석 씨 가명 38세는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엄마, 와이프가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근데 워낙 일이 바쁘고 예민해서 집에서는 좀 쉬고 싶대요라고 설명드려요. 또 집에 와서는 와이프한테 엄마가 너 정말 아끼셔. 그런데 자주 못 봐서 서운해 하시네라고 말해주고요. 이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서로 오해가 줄어들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해결책 5. 시어머니의 새로운 역할 찾기. 마지막 해결책은 시어머니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시어머니들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집 방문뿐이라면 그걸 막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손주 돌봄 역할. 아이가 있다면 시어머니께 정기적으로 손주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혜진 씨 가명 34세는 매주 수요일 저녁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깁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어머니 댁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남편이랑 데이트를 해요. 어머니도 손주 보고 행복하시고 저희도 여유가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특별한 역할 부여하기. 인천에 사는 김나영 씨 가명 32세는 시어머니께 김치 선생님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김치를 못 담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매달 김치 담그는 날을 정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시댁에 가서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며느리한테 가르쳐 줄 게 있구나 하시면서 뿌듯해 하세요. 이렇게 시어머니께 특별한 역할을 드리면 단순히 집에 반찬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취미활동 권유하기. 서울에 사는 박수진 씨 가명 36세는 시어머니께 수채화 그리기를 권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심해 하시길래 수채화 배워보세요 했어요. 처음엔 내가 무슨 그림을 하시더니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재미있어 하세요. 이제는 그림 그리느라 바쁘셔서 저희 집 생각할 시간도 없으시대요. 웃음. 시어머니의 관심사를 며느리 집에서 자녀 부부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오달락 장기적 관점 건강한 가족 관계 만들기.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도어락 비밀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예요. 경계와 친밀감은 공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 관계가 멀어진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유명한 이론 중에 경계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경계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며느리는 언제 시어머니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시어머니는 혹시 내가 싫은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져요. 하지만 경계가 명확하면 안전합니다. 이 선까지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애노가 분명하니까 서로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계를 명확히 한 후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수미 씨 가명 3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번호 바꾸고 나서 오히려 시어머니랑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불안해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일요일에 뵙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나았어요. 예전에는 언제 가야 하나 너무 자주 가면 싫어하려나 고민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고 초대하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소통의 기술 비난 없이 표현하기.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소통 기법 중에 나 전달법 IMESSAG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표현. 어머니는 왜 맨날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제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방어적이 되고 관계가 악화되죠. 올바른 표현. 어머니가 저희 집을 챙겨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예고 없이 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잘 준비해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요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말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샌드위치 화법 예시. 어머니 지난주에 가져다 주신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긍정, 근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양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어요. 부정,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긍정.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덜 상처받고 요구사항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가족 상담사 이정희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댁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좋은 의도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 솔직히 말하면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 어색하고 기대치도 다르고 조율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혼 15년 차인 김미경 씨 가명 45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비밀번호 문제로도 크게 싸웠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으실 때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요즘 심심하시겠다 싶으면 먼저 찾아뵙고요. 서로의 리듬을 알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들.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언제 바쁜지 언제 여유로운지 알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언제 외로워하시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관계가 변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시어머니의 관심이 며느리에서 손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숨통이 트이고 시어머니는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되죠. 서로 나이가 들면서 관점이 바뀝니다. 며느리도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70대가 되시면 체력이 약해져서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지시고요. 인천에 사는 박현주 씨 가명 4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요즘 왜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먼저 연락드려요. 예전에 제가 이 모습을 봤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웃음 근데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이제는 제가 챙겨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건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는 조금 양보해야 하고 누군가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가니까 아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며느리는 한 달에 2번은 좀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은 양쪽 다 신경 써야 해서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가족 관계는 원래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충분히 좋음입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정민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현실적인 목표는 모두가 참을 만한 수준을 찾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80% 만족, 며느리도 80% 만족이면 성공입니다. 문화는 변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남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남편들은 엄마 말씀 좀 들어라고 했지만 요즘 남편들은 와이프가 불편하면 우리가 바꿔야지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5년 전만 해도 며느리가 비밀번호 바꿨다는 글에 배은망덕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권리다, 잘했다는 반응이 더 많아요.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과도기라서 갈등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을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가족 문화를 만듭니다. 만약 지금 며느리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훗날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만약 지금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며느리의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이 며느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만약 지금 남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훗날 아들이 배우는 교훈이 될 거예요. 결혼 20년 차인 이수진 씨 가명 48세는 최근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진아, 엄마가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참았어. 그런데 엄마는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 너희 부부만의 공간을 존중할게. 대신 가끔 엄마 보러 와줘.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조금씩 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결론: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집 비번은 국가기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시댁과의 프라이버시 갈등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 갈등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문화적 변화, 심리적 욕구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1.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되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시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어요. 2. 소통하세요. 진심으로. 추측하고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하세요. 3. 시간을 주세요. 서로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4.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두가 100% 만족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80% 정도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5.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한쪽을 닫으면 다른 쪽을 열어주세요. 집 방문을 줄이는 대신 외부에서 더 자주 만나는 식으로요. 6.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재자이자 소통의 다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7.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이건 단순히 비밀번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하고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대 갈등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렵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